어영부영 하다가는 진짜 2048년부터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니 그 전에 2048년 되기 전에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센입니다. 소속도 없는데 간호사라고 해도 되나 싶긴 한데요. 병원 관뒀다고 면허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간호대학 졸업하자마자 2009년 3월 2일부터 계속 근무를 했고요. 퇴사 시점이 2022년에는 14년차 간호사였습니다. 정신과에서는 12년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병원 안 간 지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정확히 41일째입니다. 기분이 어떠냐고요? 당연히 좋죠. 161개월이었어요. 제가 사학연금 들어가서 뜨는 개월수, 근무 개월수가 161개월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한 3, 4개월은 인사복지팀에 속아가지고 계약직 처리가 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161개월보다 조금 더 일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긴 시간이잖아요. 내년이면 15년차가 되는 거고 그럼 20년차도 고시네? 멀지 않았네? 많이 했네? 이런 느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더 하고 퇴사하면 한 2, 300씩은 받으려나? 사학연금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죠. 근데 월 100만 원 뜨더라고요. 정확하게 102만 원. 그것도 2048년부터. 전 지금도 100만 원 가지고 살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데 2048년에 100만 원 가지고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퇴사 결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까요. 저 스스로도 좀 놀래기는 했지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다들 막 소름 돋는다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한 거냐고 막 그러셨는데 아니면 얘가 말하지 못하는 뭔가의 사정이 있나 보다. 은밀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저는 진짜로 돈 때문에 퇴사를 한 게 맞습니다. 물론 제가 받던 연봉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수도권에 이름 있는 대학병원 정규직이었고요. 병동 3교대 14년차 간호사 연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됐어요.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하니까 그냥 그렇게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거라고 그냥 말 안 돌리고 깔게요. 제가 2021년 1년 동안 받은 세전 연봉은요. 6,773만 6,690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승진을 해서 연봉이 조금 올랐거든요. 9월 25일까지 9달 동안 받은 금액이 5,504만 830원이었습니다. 3개월치 하고 연차 수당은 빠진 거니까 아마 올해 말까지 제가 일을 했으면 7천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버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일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건 당연히 안 해봤고요. 휴직이나 안식년도 전혀 안 했어요. 2017년 정도에 편도 수술한다고 2주, 그러고 나서 차에 또 치여가지고 또 2주, 총 한 달 정도 쉬어본 게 다였어요. 그리고 라병원에 있었던 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병동에서 3교대를 했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청춘을 오롯이 병원에서 보낸 거죠. 취업구멍이 바늘구멍이라는 세대이면서도 저는 취업 걱정도 이제껏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실습 나가던 익숙한 병원에 저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면접이 면접 같았겠어요? 그냥 정장 입고 교수님들이랑 모르는 병원 사람들 몇 명 있는 데에서 인사하고 언제부터 출근해라 그럼 예 하고 일하는 거죠. 저는 간호대학 지원할 때부터 목표가 굉장히 확고했거든요. 정신과 간호사가 되는 게 제 꿈이고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가 됐든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처음 발령받는 부서? 연봉이 얼만지? 동기가 몇 명 있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렇게 일반 병동에서 몇 년 일하고 제가 원하던 정신과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꿈을 이뤘는데 뭐가 불만이겠어요? 저 진짜 즐겁게 일했어요. 재미있게. 제가 그만둘 때도요. 그만두고 나온 이 시점에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정신과가 싫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힘이 들고 지긋지긋해서 나온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여전히 정신과가 좋고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나왔냐고요? 돈 때문이라니까요. 병원에서는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저는 일 잘하는 멤버였습니다.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고 또 우리는 교대로 일을 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인계를 주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해야 되니까 일을 깔끔하게 하려고 항상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또 정신과가 좋고 재미있어서 항상 뭐가 됐든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임상에서 활용을 해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동료, 선후배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노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진짜 순진하게 사학연금 있잖아. 국민연금
국민연금보다 훨씬 좋다는데 나는 사학연금 일하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내 노후 준비지 하고 그냥 살았어요. 한 20년 채우면 연금이 먹고 살 만큼 나온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연금이 나를 먹여 살려줄 거라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면 노후에는 당연히 달콤한 불로소득이 있을 거라는 꽃밭 같은 상상만 한 거죠. 그리고 연금이 이젠 조금 어느 정도 찾겠다 하고 기대할 만하겠다 싶은 시점에 까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고요. 100만 원. 2048년부터.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도 뭐 별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월급쟁이가 열심히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급여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환자를 1명 보든 10명 보든 100명을 보든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똑같아요. 나랑 내 동료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나는 쎄 빠지게 일하고 있고 내 동료는 옆에서 카톡하면서 딩가딩가 놀고 있다? 그래도 돈 똑같이 받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직장인들은 뭐 주말에 투잡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는데 간호사는 경직 금지 업종이에요. 내가 오프 때 다른 걸로 뭐 부업을 한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일이 아니라 어디 강의를 가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요새 안 한다는 사람 없는 주식, 코인 이런 것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뭐 월급 가지고 시드머니라 칩시다.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배짱과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정신과가 좋았고 정신과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게 마냥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정신과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정도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보통은 신규 때부터 모든 간호사들의 꿈은 퇴사잖아요. 근데 저는 퇴사 생각을 병원 다니면서 딱 한 번 했어요. 2년차 때. 그러고는 한 번도 퇴사 생각을 아예 염두에 두질 않고 다녔어요. 특히나 정신과에 오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알을 박아서 가늘고 길게 가니까 그 생각만 했죠. 근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은 거기서 거기고 쓰고 사는 거에 익숙해져서 통장 잔고는 고일 틈이 없고요. 주식 코인 하다가는 쫄딱 망하기 딱 좋고 3교대 간호사로 살면서 내가 뭘 해서 돈을 더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가는 진짜 2048년부터 1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니 그 전에 2048년 되기 전에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생각이 저보다 훨씬 트여 있으시거든요. 엄마, 내가 이제까지 퇴사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다녔는데 환갑까지 내가 3교대를 할 것도 아니고 보직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노후 준비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서 퇴사 시점을 좀 생각을 해봤어. 엄마가 그래? 하고 들으셨죠? 그래서 내가 퇴사를 할까 하는데 한 2030년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거의 푹 하고 뿜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우아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완전 뿜으셨어요. 왜 하필 2030년인데? 저한테 2030년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때까지 다닌다고 하면 20년이 좀 넘는 거니까 연금이 그래도 조금은 더 살만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아직 못 버린 거죠. 2030년이면 너 몇 살인데? 40 중반? 연금 때문에 그러니? 아니 연금은 지금도 나오긴 하는데 그럼 뭐하러 거기서 시간 죽이고 있어? 당장 나와. 아니 준비는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나와. 확신이 서면 바로 결단을 내려. 뭐가 두려운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네가 두려워하는 게 대체 뭔데? 순간 말문이 막혀서 고민을 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쫄딱 망해서 집에 있는 나의 이쁜이들의 빨간 딱지가 붙고 다 뺏기는 거. 진짜 상상력이 너무 유치하고 빈곤하지 않나요? 자, 그걸 듣고 저희 엄마가 멋있는 명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잃을 것이 없어. 두려움, 그거 하나만 넘어서면 뷰티풀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어. 조직이라는 우물 안에서만 있어서는 절대 모를 바깥 세상이 있다고. 넌 그 힘든 3교대 대학병원 간호사 생활을 14년을 했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라이프. 한 2주 동안 그 단어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결단을 내리고 수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0일 뒤에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퇴사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뭐 더 자세히 썰을 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2022년 10월 4일 저는 임상의 정신과 간호사로서의 마지막 출근을 하고 15일자로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 이제 백수예요.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신청하고 며칠 있으니까 연금 7천만 원, 퇴직금 2천만 원 해서 한 방에 입금이 됐습니다. 멋있죠? 그 연금이랑 제 수준에 있던 현금이랑 뭐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랑 해서 놓고 보니까 당분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무슨 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게 내가 가진 유일한 시드머니니까 이걸 싸그리 탕진을 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내가 일해서 벌어서 매월 입금받아서 채워지는 돈이나 내 통장에 고여있는 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직은 깎이기만 하지만 제가 맘먹고 경제활동을 하면 뭐 편의점 알바라도 뛰면요, 얼마든지 다시 늘릴 수 있는 돈인 거고요.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아니어도 수중에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는 동안 사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됨으로써 나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구나. 난 정말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엄마가 말한 단 한 발짝이었구나 하고 알았어요. 병원이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세상이었죠. 병원은 안전해요. 근데 안락하진 않아요. 딱히 평화로운 곳은 아니고요. 편한 곳도 아니에요. 언젠간 나와야 하는 곳이에요. 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간호사할 거 아니니까. 근데 준비 없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더 겁이 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지거나 아니면 뭐 잃을 것이 생기거나 한 상태로 나오면 바깥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지만 맞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살면서 처음으로 내봤습니다. 브리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걸 브리칭이라고 한대요. 물속에 있으면 알 수가 없죠. 물 밖에 나와야 고래가 고래인 줄 압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와야 세상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를 오롯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막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어요. 제가 블로그를 좀 오래 했어요. 간호대학 학생 때부터 썼다 보니까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진 않아도 꽤 계세요. 근데 최근에 퇴사 준비하고 하면서 블로그에다가 이런저런 도전과 이야기를 쓰는데 재밌는 거는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바라는 이야기가 명확해요. 조회수로 나타나요. 퇴사하고 나서 맨날 막 등산간 얘기, 정상석 사진, 막 촬영 장비 이런 거 막 날씨 좋다, 퇴사하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지 이런 거나 올리니까 정신과 얘기, 정보성 글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구독해주신 분들인데 한 달째 제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막 투데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저희 목표는 아니니까 그냥 블로그는 기록하고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고 지금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공간이니까요. 거기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두고요. 따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신과와 간호사 얘기는 여기서 할 거예요. 제가 병원 그만뒀다고 해서 정신과가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물꼬가 터지면 정신과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고 갑자기 제 앞에서 어떤 상황이 터진다? 그러면 저는 바로 정신간호사로서 스위칭이 될 거예요. 물론 예전보다는 제 삶에 있어서 지분 자체가 작아진 거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어쩌면 이 채널은 현실 앞에 제가 꿈을 접은 거잖아요. 정신간호사라는. 그 꿈에 대해서 남은 미련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임상의 정신건강 간호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신건강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리플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신이 나고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저에게 듣고 싶은 거나 원하시는 얘기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까지는 컨텐츠 계획을 막 쫙 짜놓고서 그거대로 따라가야 되고 컨펌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초반이라서 또 굉장히 프리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컨텐츠 보시고 들으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듣고 싶다, 원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 없이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요. 전 직장 병원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너무. 근데 그래도 의리 구독 눌러준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양가 감정이 막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앰비발란트해졌어요. 어떡하죠?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